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와, 이제 배 마지막 시간이네요. 우리 배 마지막 시간 이거 하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우리가 직접 볼 것 같아요. 우리 시간 많이 흘렀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배부터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배 우리가 현재 2시간을 배웠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부력을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배가 전진과 선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배의 부력은 어떤 거였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 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걸로 인해서 빠져나간 물의 질량을 우리는 부력이라 불렀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부피를 키우면 된다. 부피를 키워서 집어넣으면은 그만큼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간 것만큼 부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에 배웠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나왔지. 뭐 배수량, 만재배수량, 흘수, 건염표 막 이런 것 등등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 시간에는 배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갈까? 무엇을 한다? 물을 뒤로 밀어줘서 간다. 공기를 밀어주는 거는 우리가 힘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물을 밀어주는데 물을 한 번에 적게 밀어준다, 많이 밀어준다? 많이 밀어줘가지고 그 물을 많이 밀어준 걸로 우리가 밀어서 앞으로 가지고 직진을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스케그라는 걸 썼고 선회를 잘하기 위해서 방향타라는 걸 썼고 이 방향타라는 게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방향타를 오른쪽으로 꺾으면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때려지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물질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휘는 현상을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물에서 돌 때 물이 끓는 현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배웠던 거는 배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면은 베르누이 정리로 인해서 두 개의 배가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까지 배웠습니다. 원래 이 정도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어떤 거 하면 되냐면 이제 신기한 배 이런 거 알려주면 되거든요. 뭐 배들 중에서는 비행기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가는 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들 중에는 이제 배가 좀 날다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수상스키라 불러야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스키하는 것처럼 배에 슉 올라가는 것들 이런 거 알려줄까 했는데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배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배 복원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수업 주제를 잡았어요. 내가 제일 처음 이거 수업을 준비하고 했을 때가 마침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배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 이 부분을 꼭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주제는 배와 복원력, 어떻게 하면 꼬르륵 우리가 물에서 쓰러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배를 하나 그려볼게요. 배. 물에 배가 떠 있으면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배의 무게하고 부력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맞죠? 무게하고 부력하고 똑같으니까 배가 위에 떠 있는데 우리가 배가 어떻게 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갖고 이렇게 쓰러지느냐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느냐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얘네 둘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얘네 둘이 어떤 방향으로 서로가 힘을 작용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배가 쓰러지기도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게라는 거 여기 전체에서 작용하는 무게를 그냥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무게의 중심을 잡아볼 거야. 그걸 뭐라 부르지? 무게중심이라 부르죠. 무게의 중심은 전체 배의 크기의 중심을 잡으면 돼. 대략 봤을 때 이 정도쯤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보통 알파벳을 G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의 중심에서부터 아래로 힘을 만들어내요. 맞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힘이 만들어지냐면은 이 부력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력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지? 물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부력도 또한 중심을 한번 잡아볼게요. 뭐 부력의 중심 어디로 하면 될까? 여기 아랫부분의 중심이니까 요쯤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력이라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작용한 중력에 반하여 작용한 힘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점은 부력의 중심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B라고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게 중심, 요거는 부력 중심에서 부심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부심, 자부심, 어쨌든. 해서 이 두 개의 힘은 큰 특징이 뭐냐면 G하고 B하고는 힘의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가 될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자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원성이라는 거는 부심과 무게중심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왜 이 복원성이라고 말해주냐. 배가 이제 옆으로 한번 기울어져 볼게요. 배가 옆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랑 뭐가 달라졌죠? 이거랑 이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일직선상에 우리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직선을 그어보면은 직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즉 힘이 방향이 다른데 이 힘이 약간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힘이 비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힘이 똑같을 때는 위아래 힘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힘이 서로 맞물리는데요. 힘이 서로 방향이 약간만 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어떤 힘이 작용하지? 배가 돌아갈 수 있는 회전력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알아야 되는 거는 배가 왜 이렇게 이 힘의 방향이 비틀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무게중심부터 알려드릴게요. 무게중심이란 선박 전체 중량의 중심입니다. 또한 이 선박 전체 중량의 중심인 요거는 선박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운데에 위치하지. 그래서 중심선에 위치해 있으면서 얘가 만약에 선박이 기울어지잖아요. 선박이 기울어지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은 어쨌든 무게의 중심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선박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정되어 있어요. 얘가 그냥 만약에 몸이 이렇게 기울면은 그냥 무게중심이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무게중심은 우리가 기울어진다 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냥 계속 아래로만 작용한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아래로. 그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부심이 문제야. 부심. 자, 부심이라는 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배를 한번 기울여 볼게요. 기울어진 배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쪽으로 한번 기울여 볼까? 이렇게 배를 기울여 보면은 원래는 얘가 중심선상에 이렇게 위치했으니까 얘도 중심선상을 쭉 그려보면은 여기쯤에 G가 있었을 거고 B는 여기쯤에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배가 기울어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 전체, 선을 너무 못 그렸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물의 양이 달라져요. 근데 무게의 중심이라고 말했던 무게중심은 양쪽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잖아. 부심도 마찬가지. 양쪽의 크기가 똑같아야지 이게 부력의 중심이라 부를 수 있잖아. 근데 양쪽의 크기가 달라지는 순간 부심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더 많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너비가 A고 여기 너비가 B잖아. 만약에 B가 만약에 A보다 크게 되면은 이 부심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A, B가 쓰면 좀 헷갈리겠다. A, B를 하지 말고 가나라 해볼게요. 가나라고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가 가보다 크기가 커버리면은 부심은 이쪽으로 움직여 버릴 거야. 만약에 반대로 나보다 가가 커버리면은 B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맞죠? 왜냐하면은 부심이라는 거는 물을 퍼낸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퍼낸 물이 어디 쪽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부심을 이동을 하게 된다는 특징이 생겨요.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볼게요. 필기. 부심. 부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의 어떤 부분? 잠긴 부분의 중심이며 어디에 있다? 선박에 똑같이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박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된다? 기울어진 방향으로 부심을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원래 부심보다 양쪽 좌우가 우리가 물의 부피, 물이 들어있는 양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변동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은 배가 고정 상태, 고정 상태, 다른 말 평행 상태일 때는 중력과 부력은 어떻게 돼 있냐? 일직선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직으로 직선상으로 배는 우리가 위치해 있고요. 얘네들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어떨까?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배가 기울어지면은 아래쪽으로 물이 들어간 양에 따라서 얘가 좌우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여기를 좀 깨끗이 그려볼게요. 그러면 부심이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봐도 이쪽으로 이동할 것보다 이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좀 더 높겠지. 근데 이쪽으로 이동할 때 있잖아요. 잘 봐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어디 갔지? 야, 여기 선을 이렇게 쭉 그려보잖아. 선을 그려보면은 부심이 요쯤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요쯤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 부심이 요만큼 갈 수도 있고 부심이 요만큼 갈 수도 있어. 뭐 하나 더 하면 부심이 요만큼 갈 수도 있겠지. B 다시. 해서 부심이 어느 위치로 갔느냐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심이 어느 위치로 갔느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회전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하나씩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이거를 1번,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위치에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위치에 B 다시 위치로 첫 번째 위치로 갔다고 하면은 얘는 요쪽으로 얘는 요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배예요.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배를 이렇게 기울였어요. 기울인 상태에서 봐오면은 무게중심이라는 건 가운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다시라는 거는 얘보다는 왼쪽에 있게 돼요. 근데 얘는 내리고 얘는 올리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요? 배가 이 상태에서 쓰러지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B 다시 위치에 있을 때는 배 회전력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요렇게 작용을 하게 돼요. 맞죠? 이번에는 두 번째 B 다시 여기로 만약에 위치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는 얘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 원래대로 돌아가려요. 한번 봐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B 다시로 하면은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요. 세 번째, 만약에 똑같은 점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위아래에서 힘을 작용을 시켜버리면은 돌아가는 힘이 안 만들어져. 마치 뭐처럼? 얘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배가 기울어졌을 때 부심의 위치에 따라서 배가 엎어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엎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지? 잘 봐요. 여기가 기울어진 방향이잖아. 기울어진 것보다 이 B 다시 부심이 어디 있어? 부심이 무게중심보다 멀리 있으면은 배가 꼬꾸라져 버리고요. 만약에 부심이 더 이동을 해버렸다. 꼬꾸라진 방향으로. 그러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눠보는데 지금 일부러 여러분 아래에 있는 그림을 설명 안 해줘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다음번에 설명해 줄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는 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부심과 무게중심을 봤을 때 부심이 무게중심보다 가라앉는 방향에 가까워야 될까요? 멀어야 될까요? 얘가 더 가까우면은 이쪽에서 힘이 작용하면은 올라가 버리겠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심이 무게중심보다 가까우면 배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만약에 불안정 상태라고 말하는 건 아마 엎어진 상태를 보고 말했지. 엎어진 상태 어떤 상태인 거지? 부심이 우리가 무게중심보다 쓰러지는 방향보다 멀면은 얘는 엎어져 버린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두 가지가 서로 위치가 같으면 어떻게 있다? 위치가 동일하면은 그대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심의 위치에 따라서 배가 복원이 되기도 하고 쓰러지는 원리예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이 그림을 안 보여주고 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줬냐면은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떤 걸 고정을 시키고 이야기한 거지? 무게중심을 가만히 놔두고 부심의 위치를 바꿔준 거잖아요. 맞지? 무게중심은 가만히 있는데 배가 조금 더 쓰러졌다 어떻게 쓰러졌다 하면서 부심의 위치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부심은 위치가 별로 거의 변화가 없거든. 근데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도 하고 위에 쪽에 있기도 하고 무게중심이 중간에 있기도 한 거야. 무게중심에 따라서 한번 봐보자고. 똑같이 배가
10도 정도 옆으로 기울었다고 쳤을 때 무게중심이 아래로 있는 게 좋은가요? 위로 있는 게 좋은가요? 를 본 거야. 자, 한번 봐봅시다. 이번에 똑같이 얘가 옆으로 기울었는데 이 상태면은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는 양쪽으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뭔가를 하나 갖다 대봐요. 이게 제일 편해. 뭔가를 하나 갖다 대. 똑같은 모양으로. 야. 그리고 얘는 아래로, 얘는 위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배가 돌아가려고 하네. 원래대로. 즉, 이거는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그럼 요거는 안정, 불안정,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정 상태라고 써줄 수 있어요. 필기 하시면 돼요. 화살표는 이쪽. 두 번째는 봐보니까 못생겨졌네. 여기를 잡고 돌려봅시다. 어떻게 되지? 요렇게 돌아가 버리지. 얘가 요렇게 돌아가 버려. 그러면 어떤 상태인 거지? 배가 엎어지려는 상태가 돼요. 이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지겠지. 지우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불안정 상태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이 상태는 위아래가 똑같아요. 안 움직이지. 그럼 이거 뭐라 부르면 될까? 이 상태가 중립 상태라고요. 여기에서 중립 상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가 옆으로 기울었는데 기운 상태에서 힘이 평형이 일어나니까 얘가 더 기울지도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배가 움직여 버린다는 뜻이야.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배가 움직여졌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배가 옆으로 엎어지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돼? 위에 있는 짐들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왜 이거를 무게중심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배에 있는 물건을 그러면 위에다 실는 게 좋아요? 아래에다 실는 게 좋아요? 배에 있는 물건 어디에 실는 게 좋다? 당연히 아래에 실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배의 물건이 아래에 실리면 아래에 실릴수록 무게중심은 아래로 가고요. 그랬을 때 부심이 더 기울어진 방향으로 많이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맞지? 왜냐면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조금 꺾어도 부심이 옆으로 가버렸잖아. 근데 얘가 위에 있잖아. 옆으로 꺾어서 부심이 아무리 옆으로 가봤자 무게중심이 훨씬 더 옆으로 많이, 이게 배 자체가 옆으로 가는 것 때문에 흔들려 있기 때문에 배가 돌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배는 물건을 어디다 실으면 좋다고? 아래에 실으면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러지는 배, 우리가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배가 막 엎어졌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 수 있다? 바로 배 위에 물건이 많이 실렸느냐를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 이 배 위라는 말을 해주냐면은 배의 특징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봤던 건데 요거 본 적 있죠? 저번 시간에. 이거 잘 봐봐요. 배를 봤더니 배가 여기 프로펠러가 지금 밖으로 드러나 있죠? 이거 왜 프로펠러가 왜 밖으로 드러나 있게요? 왜 드러나 있지? 바로 배가 흘수가 낮아져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배에 현재 물건이 좀 적게 실렸어요. 물건이 적게 실렸다. 즉 거의 경하 중량, 배 자체의 무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배가 위로 많이 떠버려요. 부력이 너무 세져버리면 위로 떠가지고 배 흘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은 배의 프로펠러가 공기 중으로 드러나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프로펠러 공기 중으로 드러나 버리면 얘가 물을 밀지 않고 공기를 미는 꼴이 돼버리겠지. 공기를 밀면 힘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적게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적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공기가 물에 비해서 밀도가 1000배 정도 아래로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미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지? 배에서는 임의적으로 배 안에다 물을 집어넣어요. 배 안에 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 아래쪽에 밸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 안에 물이 막 들어가게 돼요. 배 안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배의 중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배가 똑같이 배가 쭉 내려가게 돼요. 얼마만큼 내려가게 되지? 얘가 충분히 잠길 만큼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만큼 해가지고 프로펠러가 물에 푹 잠기게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지 오히려 물을 넣는 그것보다, 아니 물을 안 넣고 드러나는 것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배에는 어느 정도 내부에 물을 넣고 빼고 조절해주는 평형수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럼 문제, 평형수라고 부르는 거는 배 입장에서 봤을 때 배 아래쪽에 넣어 놓을 것 같나요? 위에 쪽에 넣어 놓을 것 같나요? 당연히 아래쪽에 넣어놔요. 평형수라는 건 배 아래쪽에 우리가 넣어놓는 거거든. 해서 배가 많이 뜬 것 같다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물이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너무 많이 실렸다 하면 얘를 이렇게 빼주는데 문제는 배에 이 평형수라는 걸 넣으면 넣을수록 흘수가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물건을 실는 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건을 실는데 얘가 나쁜 영향을 끼쳐. 왜냐하면 배 전체의 만재 배수량을 일부를 얘가 가져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많이 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평형수를 많이 빼고 물건을 실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평형수가 빠진 것만큼 재화 중량,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중량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단 말이야. 대신 이렇게 하면은 겉보기엔 똑같거든. 무엇이 바뀌었지? 아래에 있는 중량을 빼서 우리가 물건은 보통 갑판에 실지 위에 실린단 말이야. 아래에 있는 중량을 빼서 위에 싣게 되면 어떻게 되지? 다른 건 다 똑같거든. 단지 무게중심의 위치만 바뀌어요. 어떻게 무게중심이 여기보다 더 위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무게중심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배가 옆으로 조금만 기울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배가 엎어져 버리기 쉬운 복원성이 나빠지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이게 이론으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잖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위에 물건을 실으면 잘 쓰러질 것 같아. 왜 그러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위로 하면은 우리가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부심과의 관계를 봤을 때 부심이 원래대로 돌려주고 싶어도 넘어지려는 힘이 더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배가 최대한 돌아가려는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는 어디가 튼튼해야 된다? 아니 어디가 무게가 많이 실려야 된다? 배 아래쪽이. 그래서 웬만하면 유조선 같은 배 아래쪽에다 탱크에다 물을 실는 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잘 안 엎어져요. 어차피 물 아래에다가 많이 실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선이다.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 물 아래에다 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 위에다 실어야 되겠지. 아니면은 자동차로 옮기는 자동차 옮기는 선 로로선이라고 그러거든. 이런 배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평형수를 최대한 많이 실어 놓지 않으면은 그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줬던 부분이 뭐냐면 배 안정, 불안정,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론이 바로 우리의 결론은 뭐냐? 물건은 어디다 실어야 된다? 아래에다 실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알려드린 거예요. 어렵게 말했지만 되게 결론은 쉽지? 아래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지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힘의 관점에서 풀어본 거고요. 이것 말고 또 배가 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 장치는 없을까? 있겠죠. 장치를 배에는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조심하는 것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 배 폭을 어떻게 하면은 복원성이 좋아진다? 한번 물어볼게요. 배는 우리가 배를 만들 때는 배를 2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좀 빈 그림 하나 만들어 볼까? 배가 있잖아. 이렇게 넓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배를 이렇게 좁고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배가 쓰러지기 쉬운 구조일까요? 어떤 게 더 복원성이 좋을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뭘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은 얘일 것 같지?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둘 다 쓰러뜨려 볼게요. 자, 이게 물이에요. 이거를 A라고 잡고 이걸 B라고 잡고 한번 쓰러뜨려 보면은 A 같은 거에 물에 쓰러지면은 이런 느낌이 되고요. B라는 거는 물에 쓰러지면 어떤 느낌이 되지?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맞지? 요것 다 이렇게 쓰러뜨린 거야. 그러면은 둘 다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다 무게중심이 여기잖아.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보다 부심이 쓰러진 방향으로 가까워지기가 쉽지. 근데 얘는 어떠지? 얘는 한번 똑같이 해봐. 그러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데 무게중심은 여기, 부심은 어디 있지? 이쪽으로 가버렸네? 움직여봐. 어떻게 되지? 쓰러지려고 하고 얘는 높아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가 길쭉하면 길쭉할수록 배가 폭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하면수록 배는 잘 쓰러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는 폭이 넓은 게 좋다, 좁은 게 좋다, 넓은 게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폭이 너무 좁잖아? 그러면은 배가 옆으로 기울면 약간 카누 느낌이 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까? 이렇게 띠용띠용 하게 된답니다. 띠용띠용. 그리고 요거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 양의 복원력. 양의 복원력이라는 건 배가 돌아가고 음의 복원력이라는 건 배가 엎어지는 거.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 자, 그래서 배는 폭이 넓은 것이 우리가 복원성이 좋아집니다. 이게 4번에 필기할 내용이고요. 4번. 넓히면. 자, 두 번째. 갑판에 물건을 많이 실으면 복원성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무조건 나빠집니다. 이유가 뭐였지? 무게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왜 안 좋다고? 무게중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가 배가 옆으로 조금만 기울어도 부심보다 무게중심이 쓰러지는 방향으로 가까울 확률이 높고 그러면 배가 음해보건력, 불안정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방을 많이 만들어요. 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배 안에다가 배가 가끔씩 여러 가지 뭐 어뢰가 침투했다면 여러 가지 있다면 배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럼 구멍이 뚫린 것만큼 그쪽에 부력이 사라지게 돼요. 부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배가 더 침수하기 우리가 쉬우니까 배 같은 경우에는 문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왜 문을 많이 만들었냐? 만약에 배에 구멍이 뚫리잖아. 그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야. 막아버리면은 불이 더 이상 안 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방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물이 들어차면 어떻게 해준다? 그 물을 폐쇄 조치해 준답니다.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조 같은 거고요. 장치 같은 건 없냐? 장치도 있어요. 장치 중에 첫 번째 장치는 빌지킬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티롤링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안티롤링 탱크. 안티롤링 탱크. 안티롤링 탱크라는 건 뭐냐면은 배에다가 평형수라고 말했던 건 배 아래다 이렇게 푹푹푹 넣어주는 거였잖아. 안티롤링 탱크는 배 이렇게 해가지고 U자 모양의 물탱크를 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요 정도 채워놔. 이런 느낌으로. 그래 놓고 만약에 배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여기에 뭐 따로 뭐 막아 놓은 거 없어요. 근데 배가 만약에 옆으로 흔들려 버리잖아. 배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원래 물이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잖아. 그럼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 아래쪽을 폭을 좀 좁혀 놓는 거야. 그러면은 물이 흘러가긴 흘러가지만 좀 천천히 흘러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는 기울었지만 물은 아직 여기 위에가 좀 많아. 배는 기울었지만 물이 좀 많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봐봐, 무게중심이 어디 방향으로 가지? 기울어진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여기도 기울어진 반대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가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지? 무게중심은 기울어진 방향이 좋다, 기울어진 반대 방향이 좋다, 기울어진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부심이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걸 잘 잡아줄 수 있겠지. 이게 마치 뭐랑 느낌이 비슷한 거냐면은 전에 여러분 자동차 배울 때 완충기 기억나시나요? 완충기가 뭐였지? 스프링, 현가장치에서 스프링 사이에 들어간 쇼크 업쇼버라고 부르는 장치였고, 얘가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을 지나가야 되니까 천천히 움직이면서 스프링이 갖고 있는 탄성력을 우리가 유체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로, 유체의 열 에너지로, 마찰력으로 열 에너지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장치에서 이것도 똑같이 옆으로 휘는 거를, 옆으로 움직이는 거를 좀 더 줄여주는 완충기랑 비슷한 역할을 해주게 된답니다. 여기 필기할 거 없지? 그 다음 두 번째, 빌지킬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배에다가, 배 옆에다 이런 모양의 장치를 놔두는 거야. 이거를 앞에서 본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마치 어떻게 생겼냐면은 배 아래쪽에다가 옆구리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야. 여기에서 보통 수직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만들거든요. 수직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데 이렇게 엄청 크게 만들지 않고 실제로는 한 요 정도로 만들어요. 좀 작은데 작은 거를 좀 배 길이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요. 길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배가 여기 있잖아. 배 전체 길이가 있으면 배 전체 길이의 약 3분의 1 정도 크기로 이거를 길게 만들어요. 여기도 되게 길잖아. 길게 옆구리에 이렇게 착 붙여버리는 거야. 옆구리에 착. 그리고 이걸 붙여버리면 뭐가 좋냐면은 배가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잖아요. 배가 예를 들어서 배가 조금 우리가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배를 좀 길이를 길게 해볼게요. 길이를 길게 해가지고 아우 여기 그림이 너무 더러운데 그냥 그려줄게요. 이걸 배가 만약 이쪽으로 기울어 버리잖아. 기울어 버리면 여기 아래에 물을 누르는 꼴이 돼버려요, 얘가. 그러면은 물을 우리가 노 같은 걸로 노로 잡고 물을 이렇게 밀면은 저항감이 생기지. 마찬가지야. 얘도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려면 물이 아래쪽에 나 누르기 싫은데 하면서 얘가 저항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안 눌리려고 그러고 이쪽은 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얘들도 나 올라가기 싫은데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올라가기 싫으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주니, 얘는 올라가려는 힘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으로 배가 옆으로 쓰러지려는 걸 막아주는 거. 뒤뚱뒤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 요러고 있는 거야. 물 누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장치를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빌지킬이라 부르는 장치입니다.
빌지킬. 그래서 빌지킬이라는 장치는 우리가 장착이 어떻게 돼 있다? 배 길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선수 선미 방향이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뭐냐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설치를 해준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튀어나오게 선수 선미 방향으로 좌우에 길게 부착을 해주는 거고요. 배가 기울어지면 해당 방향으로 저항이 생겨서 원래대로 배가 기울어진 걸 방해해준 역할을 해줍니다. 약간 배 지느러미 같은 역할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걸 이야기해 줄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혀같이 메롱하고 있는 장치를 보여줄래요. 이거는 실은 되게 크게 그렸지만 굉장히 조그만한 장치거든요. 이거는 핀 안정기라 부르는데 이게 요따만큼 큰 배에도 이렇게 조그만한 거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길이 방향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수직 방향으로 해가지고 약간 날개처럼 펼쳐놓은 상태야. 뭐 접이식도 있고 그냥 애초에 펼쳐져 있는 것도 있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날개 끝을 각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가능해. 그럼 이 각도 조절하잖아. 얘가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거 물 안에다 그리지 않고 이걸 마치 이거 조금만 더 키우면 뭐처럼 생겼지? 비행기처럼 생겼잖아요. 비행기처럼 얘는 비행기 날개 역할을 해줘요. 비행기 날개처럼 양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력은 어떻게 만들지? 양력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양력 만드는 방법, 얘를 만들 때 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꼬리를 내가 양력을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올리거나 내리면 돼요. 꼬리를 내리면 꼬리가 예를 들어 여기를 내렸다 해봐. 꼬리가 내려져 있으면 물이 지나가면서 아래쪽을 계속 치겠지. 그런 힘은 어디로 작용하지? 위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배가 만약에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지워보고 배가 만약에 이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양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기운 쪽에 이 각도를 내려줘 버리는 거야. 내려주면은 이쪽은 아래쪽을 계속 때리게 되니까 위로 올라갈 힘이 발생하고 이쪽은 반대로 위로 올려져 버려요. 이걸 위로 올려져 버리냐? 그 위에를 때리게 되니까 이쪽은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쪽은 내려가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건 양력을 이용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배에는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지금 말해준 거, 이거는 핀 안정기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핀 안정기는 어떤 모양이다? 날개 모양입니다. 해서 우리가 배가 기울어지면은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여가지고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자, 이게 그림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핀 안정기하고 빌지킬하고는 모양, 달려있는 모양 자체가 전혀 달라요. 빌지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 옆구리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배가 있으면 배 옆구리에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핀 안정기 날개 이렇게 쭉 펼쳐있는 상태예요. 옆구리에 붙어있는 거는 오뚜기처럼 이렇게 해주는 장치고요. 핀 안정기 같은 경우에 양력을 만들어서 배를 날려보내는 거, 양쪽으로 양력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이제 배 이제 대부분 다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좀 봐볼래요? 짜잔. 어디선가 본 것 같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왠지 어떤 배인지 알 것 같죠? 맞아요. 그 배예요. 어쨌든 이 배는 쓰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 배에서 그냥 기술교사로 기술 수업을 듣는 사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봐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지식으로 한번 봐봅시다. 이 배는 앞쪽에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 있지. 아마 이 부분은 뭘까? 구상선수라는 부분일 거예요. 배 조파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봐보면 점점 오므라들어서 쭉 길게 있고 꼬리가 꺾여 있네요. 이렇게 길게 쭉 오므라져 있는 이 부분은 뭐다? 스케그라는 장치일 거예요. 스케그는 뭐 하는 장치였지? 이쪽은 구상선수. 구상선수는 조파저항을 줄여주면서 스케그라고 부르는 건 무엇을 말했지? 우리가 직진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라 그랬지. 그래서 길다란 판자떼기를 배 아래에다 장착을 시켜서 배가 똑바로 가도록 도와주는 장치야. 그리고 끝에는 잘 보면 약간 꺾여 있어요. 꺾여져 있는 이 부분 뭐라 그랬지? 방향타, 키라고 부르는 장치였지. 그래서 방향타를 한쪽으로 꺾으면은 그 방향으로 꺾이게 된다. 현재 이 방향타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이 위쪽을 보고 있어요. 그럼 배는 어느 방향으로 꺾으려고 한 거지? 배는 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이는 건 뭐가 보이냐면 여기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여기서 튀어나와 있는 거 보였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핀 안정기입니다. 핀 안정기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
양력을 만들어줘서 배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여기 프로펠러 보이죠? 프로펠러가 몇 개 보이지? 2개 보이죠? 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배든 작은 배든 대부분 프로펠러를 1개, 2개, 4개 요 정도 써요. 작은 배들은 1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좀 커지면 2개 정도를 쓰는데요. 2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쪽 방향으로 굴리다 보면은 배가 한쪽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개로 해서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면은 똑바로 가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고요. 그 밖의 것들은 요 정도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수업으로 배까지 끝났고요. 배 배웠던 거 3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는 부력, 두 번째로는 배의 방향을 바꾸는 선회성, 세 번째로는 배의 복원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은 직접 보겠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비행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